부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 8위를 차지했던 부천입니다. 예상 베스트 11 한번 만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쓰리톱 공민현, 몬타뇨, 바사니가 유력하고 김규민, 카즈, 최원철, 티아깅요가 미드필더, 그리고 이해찬, 이재원, 홍성욱이 쓰리백을 쓸 것으로 보이고 김형근이 골문 지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들어온 선수들 보면요. 갈레고, 티아깅요, 몬타뇨, 이해찬, 이재원, 최원철, 공민현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 닐손 주니어, 루페타, 서명관, 박호민, 김선호, 이정빈, 최병찬, 정재용, 황재환, 송진규 선수 나갔습니다. 나간 선수들 이름값이 좀 제법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지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영민 감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 3백입니다. 예. 이해찬과 이재원을 중심축으로 갈 거긴 한데 루베킴 님도 얘기하신 대로 이상혁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여러 선수들을 지금 물망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로는 홍석 선수가 조금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게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최원철 선수를 제가 넣은 거는 지금 연습에서 이 자리에 사실 볼 수 있는 선수 상당히 많은데 네. 최원철 선수가 제일 좋대요. 오. 네, 최원철 선수가 현재 동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는 가장 폼이 좋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최원철 선수 이름을 제가 넣습니다. 예, 예. 이 팀의 주요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이겠죠. 예, 부천이 사실 외국인 공격수에 대한 사실 성공을 거의 못했거든요. 네. 바산이 지난 시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검증된 선수를 계속 찾았습니다. 갈레고 선수를 데려온 게 아주 중요해 보이고요. 몬타뇨 선수는 일단은 중앙 공격수로 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레고는 조커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 5명을 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커로 쓸 것으로 보이고요. 공민현 선수, 몬타뇨, 바사니가 일단 3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갈레고랑 바사니랑 예전에 같은 팀에서 뛰었던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갈레고 선수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발로 때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본인이 내가 바사니의 실력 누구보다 잘한다. 제가 오른쪽에서 뛰는 게 맞다. 나보다 한수이다. 나는 왼쪽에서 뛰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는데 왼쪽에 딱 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갈레고 선수를 후반에 어느 시점에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의 공격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지금 이영민 감독이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좌우 윙백입니다. 사실 3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윙백인데 티아깅요 선수는 오래전부터 좀 눈여겨봤던 선수라 본인이 이제 뽑았다고 하고 사실 빠져나간 선수 보면 아시겠지만 뭐 김선호 선수라든지 최병찬 선수라든지 뭐 풀백 자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영입된 선수들 보면 풀백 자원이 아예 없어요. 아니, 윙백 자원이 아예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할 건데 원래 공격수였던 박창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윙백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공격 축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영민 감독의 구상입니다. 네. 역시 3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격진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미드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뭐 다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뭐 박혜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뛴다면 미들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 3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부천의 올 시즌 성패를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건 예상이니까요, 루베킴님. 이상혁 선수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공격진이 확실히 갈레고까지 백업이니까 투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기사 썼지만 지금 모든 팀들이 대부분 우승권에 있는 팀들의 핵심 포인트가 외국인 공격수들이 국내에 적응을 맞춘 트리오를 만들어 놓는 건데 갈레고, 몬타뇨, 바사니도 그렇죠. 그런 범주에 속하죠. 야, 시원시원한 슈팅을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천은. 자, 다음 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안입니다.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박주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요. 김서진, 강영훈, 이웅희, 이지훈 선수가 포백을 이룹니다. 명준재, 김성준, 이종성, 이상준이 허리에 쓰고요. 이정협과 툰가라가 전방에 씁니다.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정협, 김성준, 이종성, 이웅희, 명준재, 박주원 다 K리그 1에서 한가닥했던 선수들이 왔는데요.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안산이랑 가장 대척점에 있는 팀입니다. 거기가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뽑는다면 천안은 베테랑들, 경험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지금 많이 영입했는데요. 이번에도 영입된 선수 보면 뭐 이정협 선수 성남에서 뛰었고 김원식,
이렇게 경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박주원과 이종성까지. 어이구. 고현님 예.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한번 얘기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선수랑도 얘기했나 봐요. 우리가 겸손 지키자. 그랬는데 자꾸 이관우 감독이 뚝뚝 잽을 날리니까 처맞기 전까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 있는 뭐 이지훈 선수라던가 그리고 이상준, 손정민 선수를 보강을 했고요. 이지훈 포변했냐 얘기 많네요. 지금 약간 풀백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의치 않으면 다시 뭐 측면 공격수로 나올 수 있고요. 이재원 그리고 뭐 강정묵, 김윤도, 서도협, 신원호, 장백규, 최상원 그리고 오형교죠. 그리고 김성주 이런 선수들이 지금 팀을 떠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못다 선수가 지금 안양으로 떠난 게 가장 큰 공백이죠. 여기가 첫 포인트입니다. 네. 김민주가 아빠 추억 저장소니 정말 추억 돋네요. 이지훈 인형이라니. 어쩔 수 없이 이정엽 선수와 못다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못다 선수가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을 할 정도로 많은 골, 특히 전술 자체가 그냥 못다였던 그런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정엽이 얼마나 못다의 공백을 메워줄지가 좀 포인트 같은데요. 이정엽은 이 김태형 감독과의 인연도 있고 김태형 감독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 제가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만나봤는데 우리가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터져줘야 하던 선수 한 명만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정엽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못다 선수의 지난 시즌 득점의 반만 해줘도 사실 굉장한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엽은 이제 퉁가라와 같이 좀 파트너십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진은 측면에는 좀 많이 뛰는 그런 자원들 명준재와 이상준을 좀 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가운데는 좀 안정적으로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김태형 감독 전술의 좀 특징 중에 하나죠. 한 명을 딱 박아두고 그 옆에는 좀 활동적인 선수를 지금 구성을 했는데 이종성이 빠진다. 그러면은 김원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형민도 있습니다. 종성이 형, 지금 원식이 형, 형민이 형이 지금 다 있으면은 아마 그냥 알아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를 좀 꺼내야 될 정도로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는 그런 중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굉장한 좀 많이 포인트. 사실 이종성 선수가 뭐 이 기복도 있고 아쉬운 시즌도 있었지만 저는 과거에 성남 때인가요? 그때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K리그2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종성만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 보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지훈 선수 같은 경우 아까 또 그 얘기했듯이 포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구대영이 또 베테랑 구대영이 있지만 지금 22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2005년생인 김서진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센터백은 주장 이웅이와 강영훈이 아마도 조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김대중, 마상훈도 있습니다. 많아요. 베테랑 더 많아요. 백업에. 이 선수들도 얼마든지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선수 2명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시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만간 발표가 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천안은 최대한 빨리 외국인 선수들을 더해서 특히 좌우 쪽에 윙포워드를 찾았다고 하거든요. 네. 아마 조만간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 베스트만 봐도 어디가 좀 보강이 돼야 되는지가 알 수 있죠. 최전방의 공백 그리고 양 풀백의 어떤 무게감 같은 것 이런 불안 요소가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김태형 감독이 2년 차라는 점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좀 어느 정도의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천안이 되겠습니다. 슈팅스타 같은 느낌이라. 여기서 한 3년 지나면 슈팅스타 그대로지. 김태형 감독도 미디어에서 얘기했잖아요. 35, 38 올해 어떻게 될지 작살날지 모른다고. 콜리스님 터지네. 바로 선수 은퇴를 시켜버렸었는데 이용희를. 이 베테랑들의 힘을 한번 봐야 되는 천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팀으론 충북 청주 가보겠습니다. 자, 명단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김병호와 마테오 징요가 투톱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페드로, 김영환, 김선민, 가브리엘 이 미드필더진 그리고 이강한, 홍준호, 반대 아벌트, 여승원이 포백, 조수혁이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베스트 11은 구단 관계자가 해줬다는 거. 저희 그게 아닙니다. 한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변화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상 베스트 11일 뿐입니다. 충북 청주
더해진 선수 보면요. 페드로 선수 있고요. 마테우 징요, 반데 아벌트, 가브리엘, 그다음에 홍준호, 이지승, 서재원, 조수혁, 최성근, 지연학, 김승우, 여봉훈, 송진규, 장성우, 이창훈. 그러니까 이름값으로는 들어본 선수들 꽤 많아요. 맞아요. 네, 나간 선수 베나시오 성남 갔죠. 탈레스, 사담, 김명순, 김지훈, 류원우, 최석현, 김정현, 구현준, 이한샘, 장혁진, 최준혁, 윤민호, 김민식, 지상욱.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선수들이 좀 떠났습니다. 터줏대감 같았던 뭐 장혁진이라든지 이한샘 선수가 일단 떠났고요. 이 팀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감독 교체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마지막 경기는 책임을 지긴 했지만 일단 정식 감독으로서 최연소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으로서 이제 시험대에 오른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포백. 지난 시즌 포백과 3백을 오갔는데 올해는 포백으로 약간 고정될 공산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 반대 아벌트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이름력 좋다고 지금 그러네요. 수비진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좌우 풀백에 섰던 선수들 다 나갔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선수들도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강한, 홍준호, 반대 아벌트, 여승원 선수 아예 새롭게 포백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공격진도 역시 싹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 주전급 자원 중에는 지금 남아 있는 선수가 뭐 김영환 선수, 김선민 선수, 뭐 요 정도, 김병호 선수까지 요 정도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외국인 선수 싹 갈았던 상황이고 포백까지 그리고 골키퍼진도 바뀌었어요. 조석 선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북 청주는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고 헌데 연습 경기 내용이 괜찮았다고 맞아요. 봅니다. 충북 청주랑 붙었던 팀들이 공통적으로 청주가 그 첫 번째 시즌이었죠. 지지난 시즌. 그때처럼 꽤 괜찮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도 뭐 잘 뛰어주고 있고요. 워낙 가진 게 많은 선수잖아요. 그쵸? 뭐 스피드도 있고. 그렇고 지금 외국인 선수도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아서 충북 청주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변화의 폭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변화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난 시즌에 있었던 약간 기동력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털어줄 수 있는 영입도 많고 좋은 선수들, 젊은 자원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올 시즌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기대될 거는 그거 같아요. 그 권오규 감독이 1년 차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감독 대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준비됐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선수들 파악, 뭐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지, 내 축구를 한번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는 거 2-3달 동안 그게 굉장한 큰 자신감이 됐다고 좀 알고 있고 그게 초반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동계만 했으면은 실전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미 내 축구를 어느 정도 선수들한테 입혔다는 게 충북 청주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김영환, 김선민, 여기 또 백업 이지승, 최성근 모두 중앙 쪽에서 좀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여보건 선수 상황에 따라서 가운데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충북 청주가 의외로 지난 시즌에 안양에 보여줬던 중앙의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과 천안 경기하면은 이제 미드필더끼리는 아주 치열하겠네요. 김선민과 이종성 아주 대결이 뜨거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가 4시에 한일전을 좀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거 뭐 TV 틀어놓고 하죠, 뭐 같이 라이브로. 안산 예상 베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골키퍼 이승빈 선수고요. 어제 미디어데이 나왔죠. 장민준, 조지훈, 이풍현 선수가 3백을 이룹니다. 여기 미드필더 박시화, 김현태, 장동혁, 임지민. 그다음에 안산 팬들에게는 생소할 겁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쫙 깔렸습니다. 사라이바, 루안, 라파 선수가 3톱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들어온 선수는 류승환, 이풍현, 조성훈, 손준석, 김종혁, 임지민, 김현태, 배수민, 이찬우, 정성호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 선수들 뭐 사라비아, 라파, 루안 그리고 조지훈 선수 마지막에 영입이 됐고요. 나간 선수는 김대경, 김도윤, 김범수, 김영호, 김재성. 안 나간 선수 단치가 빠르지 않아요? 이지승, 이지훈, 장인섭. 이지훈 선수가 2명이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준희 선수도 나갔고 10명이 훌쩍 넘는 선수들이 나가면서 이관우 감독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죠. 우린 거의 다 싹 바뀌었다 아예. 그냥 거의 새 팀이에요. 네, 거의 새 팀으로 지금 주전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거의 이승빈 선수, 김현태 선수 그쵸. 정도 네. 빼놓고는 싹 바뀌었다고 좀 보셔도 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주 포지션은 3-4-3으로 될 것 같고요. 약간 안양의 스타일과 좀 비슷해 보이죠. 수비 미들은 국내 선수, 그리고 공격은 브라질. 너네가 한번 마음껏 재능을 펼쳐봐라. 이렇게 좀 꾸려졌는데 외국인 선수 뭐 사라이바 선수는 이미 경남 소속으로 K리그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아마 다른 선수들에게 경험을 전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라파 선수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10번 유형의 선수인데 이제 저 선수가 꽤 괜찮다는 맞아요. 평가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히든 네. 카드인데 오른쪽에 일단 쓰겠지만 용병 이름들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올 것 같은 이름이라고. 일단 공격 쪽에서 다양한 롤을 할 수 있는 패스, 뭐 드리블 그리고 침투에 의한 슈팅까지도 다양한 능력을 갖춰서 라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라파 선수 뭐 과거에 멤피스 시절에는 뭐 하프라인 득점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아주 센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미드필더진 또 지금 김현태 선수와 일단 장동혁 선수를 넣어놨는데 또 지켜봐야 될 선수가 손준석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가 K3에서 올라온 선수. 이제 22세는 아닌데 거의 22세급의 좀 새로운 뉴페이스로 좀 보여지죠. 상당한 활동량을 갖고 있어서 이름이 좀 비슷한 손준호 선수가 떠오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손준호급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여서 공격 쪽에서는 라파, 그리고 미드필더에서는 손준석 선수 동계 때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박시와 임지민이 양 윙백을 맡고 뭐 중미는 김현태 선수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조지훈은 뭐 라볼피아나로 센터백의 가운데 쓰지만 미드필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형 3백이 되겠네요. 네, 공격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장민준과 이풍현 선수가 양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장민준 선수가 약간의 부상을 안고 있어서 초반에는 정용희 선수가 일단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문은 이승빈 선수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빈 선수는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네, 예전에 개명을 한 다음에 낯설었었거든요. 라볼피아는 이유도 없이 트라우마가 왔다고. 개명을 한 다음에 뭐 잘 안 풀리는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안산의 리빙 레전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게 다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야 다 좋다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사실 안산이 워낙 변화의 폭이 컸었기 때문에 화성과 함께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셨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연습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산이. 안산 좋은데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수들이 어쨌든 들어가면서 안산이 지난 시즌에도 많이 뛰고 좋은 축구를 했지만 결정지어질 수 있는 선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다는 거. 여기 사라이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선수였고요. 라파 선수 상당히 좋다는 소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외로 저 선수들이 마침표를 잘 찍어줄 경우에 안산은 밑에서는 사실 조직 좋고 많이 뛰는 축구는 분명히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의외에 안산이 고춧가루 부대가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관우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게 압박입니다. 그 말은 개막전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긴다 이건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축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경남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백 베스트 11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골키퍼 류현우, 포백은 김선호, 박재환, 김형진, 박원재, 미들진은 이강희, 마테우스, 해난, 공격진은 박민석, 카릴, 폰세카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카릴, 해난, 마테우스, 송시우, 이중민, 류현우, 김선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사라이바, 아라볼리, 웨일즈, 그리고 김민준, 박동진, 조상준, 송홍민, 이민혁, 이찬욱, 박동진 또 있었네요. 서재원, 이광선, 정현철, 조양기 선수가 나갔습니다. 일단은 경남의 핵심은 이윤령 감독으로 변하겠죠. 지난 시즌 워낙 최악의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감독 교체를 위해 준비를 했고요. 2002년 월드컵 멤버이자 이번에 처음 감독 데뷔를 하게 되는, 그전까지 감독 대행만 하셨어요. 그죠? 감독으로 처음 데뷔를 하게 되는 이윤령 감독이 팀을 맡았는데 훈련을 상당히 세게 강도 높게 진행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버릇이나 패배의식이 많아서 훈련을 굉장히 세게 하고
이 올해 할 축구가 위에서부터 누르는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체력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약한 것도 사실이고 연습 경기 내용도 썩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습 경기 결과들도 좀 좋지 않았고요. 내용도 좀 썩 좋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경남은 어쨌든 체력 훈련을 강도 높게 했기 때문에 본 무대에서는 좀 강하게 압박에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는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경남 스쿼드의 포인트라고 하면 일단은 웨인을 싹 바꾼 거. 그러니까 마테우스 헤나 뭐 이 선수들 중에 헤나 선수 같은 경우는 브라질 열린별 대표도 있었고요. 카릴 폰세카 선수 작년에도 있었죠. 예, 카릴 선수가 전방에서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좀 팩트입니다. 예, 뭐 카릴 선수 옛날에 부천에도 있었고 K3에서도 뛰었는데 두 자릿수를 담보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선수거든요. 예. 여기에 또 골키퍼도 김민준에서 류현우 선수로 바뀌면서 조금 무게감이 떨어진 게 사실이고요. 가장 일단 큰 고민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드입니다. 이강인 선수 지금 아주 든든한 상황인데 군대를 갈 것 같아요. 올 시즌 중에요? 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올대니까. 이강인 선수가 빠져 버릴 경우에 사실 이강인 선수가 3백의 가운데도 쓸 수 있는 선수고, 예. 그래서 사실 요 자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선수는 한석종 선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다른 선수도 지금 트레이드 카드를 통해서 지금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박재환, 김영진으로 이어진 센터백 라인 사실 이 주전도 조금 그런데 백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윤령 감독의 고민이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게감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 예, 많이 뛰는 양으로 좀 승부를 걸겠다라는 게 경남의 지금 계획입니다. 네. 어제 그 미디어데이에서 사실 그 카메라맨이 센스가 있었다면은 그 타이슨 얘기했을 때 카메라가 이윤영 감독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재밌게 하려면 그런 좀 아쉬움이 났는데 경남에 대해서는 지금 팬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약해 보인다는 의견도 좀 있네요. 네, 다수입니다. 네. 힘들 거라는 얘기도 있고 좀 안 되면 책상 엎고 나올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봐야죠. 네, 경남의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다음 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성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상훈 골키퍼고요. 정승용, 베니시오, 김주원, 박광일로 이어지는 포백입니다. 이정빈, 홍창범, 구본철이 허리지네스고요. 박지원, 후이즈, 김정환이 3톱을 구성합니다. 일단 들어온 선수 보면은 뭐 박수빈 선수, 홍창범, 이정빈 이렇게 미드필더들이 줄줄이 영입됐고 골키퍼 박지민 임대됐죠. 하정우도 임대죠. 베니시오, 사무엘이 가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재혁 선수는 뭐 진작에 떠날 것이 예상이 됐었고 뭐 최준영 그리고 한석종, 정재윤, 김군일, 김민성, 권한규, 허자홍, 최필수, 코레아, 알리바이프 그리고 이정엽 선수가 나갔고요. 윤영선 선수는 은퇴하죠. 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민 선수는 경남으로 갔고요. 전체적으로 뭐 많은 영입이 경남 사는데 도지사 이름 모른다. 설마 많은 영입은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는 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경주 감독은 살짝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죠.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자원들을 정리하는데 올겨울에 좀 많은 에너지를 썼다가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뭐 이정엽, 알리바이프라든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데 사실 활약이 떨어진 선수들을 보내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어쨌든 그거를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사실 투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2위였나요? 지난 시즌? 투자 1위였나 2위였나? 2위였나 3위였나 아마 제가 알기로 3위는 이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베테랑들을 비싸게 주고 데려온 선수들 대부분이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지금 쥐어짜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반등을 하려면 사실 투자밖에 없거든요. 네,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투자인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 한번 댓글 나왔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대체 불가 에이스가 됐죠. 그래서 왼쪽 윙 자리 꿰찰 것으로 보이고 후이즈가 이제 전방 그리고 오른쪽은 살짝 유동적입니다. 뭐 김정환 선수가 앞서 있지만 신재원도 있고요. 심재원도 있고 뭐 박현빈 선수가 또 22세로 또 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경주 감독이 이 선수 보강 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포지션이 공격수
쪽이죠. 네, 최전방과 이제 윙어 쪽에 새로운 선수 좀 영입해 달라 이렇게 구단에 찾고 요청한 있어요 상태입니다. 지금. 네. 네, 어제도 계속해서 지금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최전방과 측면 자원을 외국인 선수로 더하겠다는 게 성남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네, 뭐 살짝 뭐 늦었다고도 성남 팬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미디어데이 MVP는 까마귀였다. 까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늦은 김에 조금 뭐 검증을 해서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남은 그 전에 이미 이 대표이사 리스크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빨리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결제 라인도 확실히 구축을 하고 그래서 빠르게 조속하게 영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번에 또 뭐 3인 후보가 있었지만 면접까지 봤지만 결국은 안 하겠다. 그런 또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팀이 성남으로 보이고요. 미드필더진은 뭐 이정빈, 홍창범, 박수빈 영입되면서 일단 숫자는 꽤 됩니다. 여기에 뭐 장영기, 구본철, 정원진 선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른 선수 그리고 묵직하게 그 다양한 롤을 만들 수 있는 선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직하게 지금 중원을 지켜줄 선수는 아주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활약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예상 베스트에는 사무엘을 뺐는데 사무엘이 일단은 뭐 이 훈련 자체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열흘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팀 정규 축구에 대한 적응이 덜 돼서 일단은 빼놨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상당히 오베르단과 좀 비슷하게 뭐 압박 유형보다는 탈압박과 풀어가는 능력 그리고 패스 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잘만 만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정경준 감독은 아직은 조금 더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더라고요. 여기에 또 구본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의 홍시후와 뭐 트레이드 논의를 했지만 홍시후가 잔류를 요청을 하면서 일단 무소환이 됐습니다. 뭐 투미들 혹은 쓰리미들로 쓸 때 이제 구본철 선수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포백은 뭐 정승용, 박광일 뭐 이미 뭐 검증이 끝난 양 풀백. 근데 중앙엔 약간 변화가 있죠. 김주환의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한 베니시오. 좀 캐리어 검증이 된 선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김주환과 베니시오의 첫 호흡을 맞추는데 이 선수 둘이 어떤 시너지가 날지가 포인트고요. 뭐 골문도 든든합니다. 유상호 선수가 베테랑이 맡고 있다 보니까 위쪽 약간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래쪽 봤을 때는 그래도 성남이 아주 쉽게 흔들리진 않겠네. 라는 기대감이 드는 좀 베테랑 라인업입니다. 정윤 감독은 지난 시즌 후반기에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위에서부터 누르는 축구 올해도 시도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켜볼 선수는 뭐 박지원 선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 선수에게 많은 게 걸려 있는 시즌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팀이죠. 네, 마지막으로 막내 화성 FC 보겠습니다. 일단 4-2-3-1 유력하고요. 일단 수비부터 보면 골키퍼 김승건, 포백은 김대환, 우재욱, 연재민, 조영진, 투미들은 안지만, 최명희, 이선은 박주영, 리마, 알둘, 그리고 최전방에는 루안 선수가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 낯선 이름이 좀 많죠. 박주영, 박주영, 안지만, 뭐 연재민 선수 정도가 좀 익숙한 이름이고 나머지는 좀 익숙치 않을 텐데. 뭐 일단은 인부터 보면은 리마, 알둘, 도미닉, 연재민, 박주영, 여홍규, 최준혁, 조동재, 안지만, 이지한, 박준서 선수 들어왔고요. 임창균, 김현태, 브리또, 무디, 박기현, 김진영, 강태원 선수 나갔습니다. 이거 역시 화성은 제가 경기를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화성 관계자한테 베스트 11 써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취재를 지금 했는데 지금 취재 결과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재욱 선수 센터백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화성 관계자가 써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화성 관계자가 예상 베스트 11 좀 뽑아주세요 하고 왜냐면 저는 정말 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믿을 건 차둘입니다. 훈련을 정말 엄청 센터백으로 변경했대. 엄청 빡세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표현대로 해드릴게요. 이 관계자 화성을 지켜본 다른 관계자 표현으로 아버지보다 훨씬 체력 훈련이 빡세다. 그 정도로 굉장히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훈련도 더 전부 다 전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훈련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다. 터미네이터로 만드네 다 여러 명을. 그러니까요. 대부분 근데 사실 좀 중요한 게 2부에 이렇게 올라오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나름 좀 이름값 있는 베테랑 자원 한두 명을 더하는 게 일반적인 창단팀의 수순이었거든요.
화성은 그런 선수들 없습니다. 그냥 2부나 혹은 1부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 위주로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뭐 주세종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도 좀 왔다 갔다 이름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영입하지 않고 기존 선수들 그리고 이제 그 간절한 선수들 위주로 좀 영입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보이고요. 사실 멤버상으로는 누가 봐도 최약체는 분명합니다. 예, 4년 전에 아마 김포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김포가 만만치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K2는 또 많이 뛰면 또 모르고 그치. 그리고 어쨌든 여기 선수들 중에 기존 선수들이 조직적인 부분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뛰면서 이런 경기 했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준이 싹 높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업계의 반응이기는 합니다. 화성이 맞아요. 손예진님 얘기하는데 돈이 많다고 하지만 시가 많은 거죠. 시가 많고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성이 그 대부분의 K리그2 팀이 올라올 때 굉장히 좀 뭐 시끌벅적하게 뭐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화성은 좀 조용하게 보도자료도 좀 늦게 나오고 감독 발표도 좀 제가 단독 쓴 거 이후로 굉장히 오래 발표가 났단 말이 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아직까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겨울에는 이 선수 기대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초반에 만약 화성 시민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뭐 열기가 뿜어진다 그러면은 여름 추경도 가능하고요. 내년 겨울에는 상당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것도 아이디어네요.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 보내면은 분명히 답이 올 겁니다. 너 화성에 관심 많잖아. 우리도 화성 있다고 화성 FC.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 네, 붉은 계좌 혁명단 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래서 올해도 할까 말까 약간 좀 있었었어요. 근데 밀어붙였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화성은 어쨌든 차두리 감독이 재밌는 축구하겠다. 우리 순위 상관없다라는 얘기했으니까 사실 내려놓은 팀이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는 뭐 전북에서 들어갈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선수. 키 큰데 빠르다는 평가가 있어서. 대학 무대에서는 평가가 좋았죠.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직 뭐 많은 경기를 뛴 게 아니어서 한번 화성에서 얼마나 빠른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전방에는 뭐 루안 선수가 10번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뭐 도미닉 선수가 뛸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되게 좋더라고요. 예. 성남은 잡는다. 네, 화성 팬님께서 성남을 라이벌 성남으로 잡으셨네. 꼴찌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쫙 7팀을 돌아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순서가 지금은 작년 순서여서 이렇지만 이거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빠르게 한번 순위 예측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최하위는 그래도 화성 꼽겠습니다. 예. 이게 창단 팀은 항상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걸 제가 인정하고 화성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화성이 좀 떨어지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13위는 경남 꼽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네. 12위까지 내치면 네. 해주시죠. 12위는 저는 안산 뽑겠습니다. 안산. 네. 어렵다. 그럼 저는 아까 화성 팬님께서 열심히 댓글 남겨주셨기 때문에 화성을 13위로 하겠습니다. 일단 네. 첫 해다 보니까 뭐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 14위로 경남을 하겠습니다. 네. 경남 뭐 네. 아까 스쿼드 보고 좀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감독도 1년 차고 여러모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좀 보여줬고요. 저는 11위로 여기서 누구 골라 안산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또 이 전력 차를 후반기에는 극복하기 좀 어려울 거다. 아무리 좋은 축구여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할까요? 네. 전 11위는 성남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1위 화성 잼민이들 우는 거 보고 싶소. 성남이 저는 안산과 사실은 고민했는데요. 그래도 전경준 감독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조금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네. 천안 하도록 하고요. 9위는 충북 청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네. 요게 정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게 일반적인 예상과 딱 맞는 라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따라갈 수만은 없는데 저도 11위는 성남을 일단 하겠습니다. 네. 외국 공격수가 뭐 지금까지 안 왔으면은
초반에는 아마 조금 더 헤맬 수 있다. 그리고 성남 블랙님, 야 이거 잘못돼 그런데 누구인가요? 어디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후하냐요라는 평가도 제일 만만하다고 성남만 패시네. 그 정경련 감독 축구를 선수들이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갔고, 네, 아주 높은 순위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연습 경기 성적은 성남이 제일 안 좋은 편에 속했어요, 사실은. 네. 저는 12로 충북 청주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리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전력 면에서는 뭐 K2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간다 보기 때문에 저는 9위로 부천을 뽑겠습니다. 네. 이영민 감독의 지략, 선수 공격진 면면을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특히 아까 그 예상 베스트 보고 센터백 라인을 보니까 K2에서 버틸 수 있는 라인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불안한 요소가 있어 보여서 9위로 부천을 꼽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8위는 충남 아산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네. 2위에서 8위까지. 네, 저는 충남 아산이 공격진이 조금 아쉽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난 시즌 같은 성적을 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좀 내렸습니다. 사실 위에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긴 한데 제가 앞으로 꼽을 팀들이 조금 더 나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7위 부천 하겠습니다. 부천. 네, 부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천이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는 팀이긴 한데 맞아요. 앞으로 설명하는 팀들이 좀 애매해서 좀 좋은 팀들이 많아서 6위는 부산 하겠습니다. 부산. 네. 네. 플레이오프 조금 어렵다. 어렵다. 스트라이크 위쪽이 조금 변수가 많다라는 생각 듭니다. 내가 어디 안 했더라? 뭐가 빠졌나요? 8위에 김포 하겠습니다. 김포. 네, 김포. 작년보다는 조직력이 낮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금 위 팀들, 6, 7팀들을 봤을 때, 김포가 과연 승점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김포를 일단 8위로 뽑았고요. 7위는 충남 아산 하겠습니다. 네, 저도 플레이오프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수석 코치와 감독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전술 아이디어가 좋아도 이 1년 차에는 살짝 헤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위는 저는 전남으로 하겠습니다. 네. 전남 영입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부산이랑 전남이랑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플레이오프권을 두고 지난 시즌과 비슷하게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전남이 너무 큰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3백으로도 바뀌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전남이 살짝 힘이 딸려 보인다. 그래서 6위로 전남을 골랐습니다. 저는 플레이오프는 5등부터 하겠습니다. 네. 김포, 4위 전남, 3위 이랜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김포가 한 경기 차이로 플레이오프 못 갔거든요. 지난 시즌보다 멤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백업도 훨씬 좋아졌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외국인 트리오 그대로 지킨 것도 상당히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밑에 있는 부산, 부천, 충남, 아산도 다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권이긴 하지만 전력의 안정성 측면에서 김포가 낫다라는 판단 들고요. 전남은 어쨌든 폭풍 영입한 효과가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어쨌든 플레이오프의 문턱도 넘었고요. 예. 그래서 올해 사실 조금 저는 김현석 감독에 대한 검증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멤버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 들고, 이랜드 3위권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부분대로입니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즌보다 낫습니다. 이랜드 역시. 하지만 이 인천 수원을 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렇게 세 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위로 부산을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유입니다. 일단 빅3, 빅4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 공격수들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5위를 골랐고요. 4위.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천안을 6위에 넣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남을 5위에 넣고요. 네, 부산을 4위에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헷갈렸습니다. 창 기자가 얘기한 말과 좀 비슷합니다. 네, 1, 2위권은 또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감독의 역량, 그리고 천안이 되게 높네요. 네, 조직력을 봤을 때는 부산이 4위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일본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천안 못다 팔았는데 순위가 더 높아졌다고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3위는 서울 이랜드? 서울 이랜드로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서울 이랜드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네. 자, 골라주시죠. 저는 인천 하겠습니다. 1등. 1등 인천. 2등 수원. 수원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불안 요소가 수원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센터백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물론 좋은 선수들이 영입이 됐는데 인천의 견고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격은 저는 같다고 봤었을 때 인천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인천의 그리고 윤정환 감독 스타일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지만 윤정환 감독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감독이거든요. 위에가 상당히 좋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더 예전 같은 축구를 구사하기엔 더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 연습 경기도 상당히 좋았고 수원도 굉장히 좋은 전력이지만 견고한 면에서 인천이 조금 낫다라는 생각 들어서 인천 전 우승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을 우승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인천이 객관적 전력이 앞서는 거는 쌉 인정입니다. 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K리그 2를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어제도 미디어데이 때도 그게 어떤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클 거다. 수원은 이미 한번 맞아봤습니다. 예, 일단 처음 맞아봤기 때문에 K리그 2가 어떤 곳이다, 그 승점을 어떻게 따는 것이다라는 거는 윤주환 감독보다는 변상 감독이 조금 더 노하우를 좀 알 것이고 그리고 인천과 비교했을 때 스쿼드가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척추 라인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급이기 때문에 저는 수원이 이래는 축하드립니다. 수원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이렉트 승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인천 관련된 이야기는 저희 영상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K리그2 예상 순위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K리그2 사실 예상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야, 이거 진짜 맞아라. 천안 한번 터지면 여러분 나 놀렸던 거 다 나한테 사과하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예상했다는 것까지 하고 저희 왕 기자 이제 기사 써야 돼가지고 일본 골 넣었어. 이러면 바빠집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